대한민국 공군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뻗는 스마트 공군, 추진 계획과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까마득한 우주로 날아올라 최초로 인류가 달 표면에 발자국을 찍은 지 50년.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과 경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력의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대한민국 공군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우주로 뻗는 대한민국 공군, 미래 비전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우주 분야 발전 도약 과제와 추진 동력 확보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 전투발전단 우주발전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승조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진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게 우주는 탐구와 도전 그리고 경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까마득히 멀고 먼 우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것인지 또 우주는 왜 중요한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승조 교수님. 네, 정말 까마득히 멀고 먼 우주에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까마득히 멀고 먼 우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문학적인 분위기도 들고 네. 멀게 느껴집니다만 네. 사실 우주는 멀고도 가깝습니다. 예. 어디부터가 우주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우주는 대략 한 100km, 110km서부터 저 먼데 무한대까지가 예. 이제 우주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뭡니까 스페이스X나 네. 블루 오리진,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가 하는 블루 오리진 같은 데서는 화성 탐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주무대로 삼는 우주 공간은 대부분은 지구 궤도입니다. 네. 지구 궤도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110km에서부터 저궤도, 중궤도, 정지 궤도까지 36,000km죠. 네. 그렇게 멀리 그 공간 안이 일단은 주무대입니다. 물론 더 먼 우주도 있겠지만 네. 지금 특히 우리 국방 우주력이 커버하고 싶어하는 영역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우리 우주 자산이 민간 우주 자산도 많지만 군 우주 자산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 각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또 군의 역할이 될 수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네, 좀 몇 개 용어는 이렇게 막 금방 이렇게 익숙하게 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구 궤도와 우주 공간을 좀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창진 교수님 좀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주라는 게 이제 굉장히 광활한 그 공간이지만은 사실은 우주는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고 예. 늘 거기에 있는 존재죠. 단지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우주를 활용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이 근세에 들어서는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본다면 옛날에는 어떤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어졌거나 아니면 나라가 형성됐는데 이제는 보편적인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그 영역을 커버를 해야지만 네. 그 비즈니스도 가능하고 국방도 네. 가능하고 또 옛날에는 어떤 그 미시적인 움직임만 우리가 파악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스케일의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네. 소위 말하는 광역화라는 게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국방력도 우리나라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기타 여러 가지 여러 그 주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광역화, 정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면은 네.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해야만 한다면 그건 이제 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네. 관점에서 우주는 점점 우리의 활동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주를 점령하는 자가 이제 미래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차장님? 대한민국 공군도 시대 변화에 이제 부합해서 우주로 도약을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올해 초에 공군 연구 분석 평가단에 새 문패를 달았습니다. 새 명칭이 항공우주전투발전단입니다. 네. 이제 부대 명칭도 새롭게 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또 설명해 주시고요. 공군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 안보 측면에서 우주가 가지고 있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성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올해 그 2월 1일로 해서 이제 저희 부대가 이제 기존의 그 명칭이 연구 분석 평가단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항공 우주 전투 발전단으로 제 부대 명칭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그 내포되어 있는데 이제 첫째는 올해가 이제 우리 공군의 그 창군 70주년을 예. 맞이합니다. 예. 그래서 공군이 이제 1949년 10월 1일부로 이제 창군이 되면서 한 70년 동안 그 우리나라 그 영공 방위를 위한 그런 공군력, 즉 항공력이죠. 항공력 네.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전력을 계속 이제 구축해 왔는데 창군 70주년은 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어떤 항공력에 더해서 네. 그 우주력 발전을 통한 공군의 그 항공 우주군을 군의 어떤 도약을 위한 어떤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 우주 전투 발전단이 어떤 그런 그 우주력 발전을 위한 그 핵심적인 즉 전담 어떤 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다 아시다시피 그 위협의 특성이 이제 그 잠재적이고 그다음에 불특정적인 그런 예. 전방 위협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지상력이나 또는 그 해상력,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항공력 이런 어떤 이런 것으로는 이제 그 대비가 이제 불충분하기 예. 때문에 당연히 우주력의 발전이 이제 필수적인 어떤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희 이제 항공 우주 전투 발전단은 어떤 이러한 어떤 우주력 발전, 즉 공군의 항공 우주군 도약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과제들을 위해서 매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앞으로 하실 과제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미래 전장이 부합해서 우주로 도약하는 공군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더욱이 또 올해가 창군 70주년이라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항공 우주 전투 발전단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네, 김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생겨요. 예. 우주에서의 경쟁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육지나 해양은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명확한 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의 경쟁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사실 우주 경쟁이란 말은 이제 미소 간의 그 냉전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였죠. 뭐 그래도 표면적으로 그때는 우주 경쟁이 표면적으로는 그 과학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네. 과시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한 우주 기술이 점점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군사적인 활용이 많이 일어났고 그렇게 되면서 선진 각국은 국방 우주력을 키우기 시작한 예. 거죠. 현재 이제 독립군으로서 우주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최근에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독립군으로서 이제 설치하려고 선포를 했고, 네. 그다음에는 러시아는 뭐 독립군으로 있다가 군 산하로 있다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인도 같은 경우는요. 네. 2007년에 중국이 그 자기네 수명이 다한 위성을 파괴하는 시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가 걱정을 했는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인도가 그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통합 우주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네. 민간하고 군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 공간에서의 경쟁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네. 서로 보호를 해야 돼. 각각 자기의 자산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게다가 산업적으로도 우리 우주 궤도에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또 보호해야 되는 예. 많은 의무들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막 우주 경쟁이나 새로운 우주 경쟁이란 막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창진 교수님 그래서요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지배를 해야 할까? 예를 들면은 육지처럼 국경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영토 분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우리가 공공재 개념으로 또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는 건지 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주가 망가지면 지구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그 환경을 갖고 있고요. 우리 김승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우주 경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얼마나 우주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네. 첫 번째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접근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그 접근해서 얻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네.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 능력과 활용 능력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 접근 능력이라는 것에 관련되는 게 이제 주로 로켓,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우주에서 이제 활동하는 위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비행 시스템들, 우주 비행 시스템들 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상 장비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접근 능력이라고 보이겠고요. 네. 기타 그 이외에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끄집어내서 네. 그걸 이제 활용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능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이제 우주 경쟁에서의 경쟁력을 나누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재로서의 우주는 보존을 해야만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주에서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은 위성이 이제 대략적으로 위성이 한 6,000개 정도 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6,000개 플러스 그 잔해들 아까 김승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그 위성을 자국 위성을 그냥 못 쓰는 위성 하나 격추를 했는데 미사일로 거기서 나오는 파편이 뭐 네. 10,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조그만 것들이 결국은 다른 나라가 쏘아 올리고 아니면 그 지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통신에 사용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작동하는데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예.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공공재로서의 그 우리가 보존하는 그런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서 이제 우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아직 미지의 또 미개발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 육지나 해양으로 세력을 뻗어나갈 때도 선점했던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었는데 나아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도 지금 강대국들의 어떤 선점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처장님,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걸 용어를 또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15세기 그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를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 예를 들면 이제 포르투갈이나 또는 이제 네덜란드, 에스파냐, 뭐 영국 그 이런 나라들이 그때 이제 항해 기술이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았는데 네. 그때 나침판이나 또는 이제 천체 간축을 통한 어떤 그런 어떤 기술도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을 토대로 해서 아다시피 그 아메리카나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많이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나 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우위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 우주 영역이라는 그 상황이 아마 그때하고 약간 유사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여러 선진국들이 이제 그 우주 공간에 어떤 상업적 목적뿐만 예. 아니라 그 군사적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명칭도 개정하면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김 교수님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우주 분야 기술 좀 선진국과 비교해 주신다면은 예.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지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주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인 발사체 기술 예. 개발은 우선 국제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발사체 네. 개발은 우리가 나로 발사에 성공하고 누리호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이제 엔진 개발에 대한 참 길이 열렸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공위성은 우리가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품들은 전부 선진국에서 사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기술을 더 높여서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예. 사실 우리 같은 기술자들도 분발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인공위성의 운영이라든지 활용 기술은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 우주 기술이라는 것은 종합 기술이거든요. 네. 우주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기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전후방 산업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정밀 기계, 재료, 전기, 전자, 뭐 화공, 화학 이런 모든 분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의 톱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우주라고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우린 곧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빨리 열심히 하는 길이 중요하죠. 현재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 확보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교수님, 북한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몇 년 전이죠. 은하 3호 발사체에 인공위성 강명성 3호를 이제 지구 궤도에 띄웠습니다. 네. 그 국내외에서 굉장히 뭐 많은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예, 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주를 활용을 하고 우주를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예. 능력. 근데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미사일 기술 이거는 이제 접근 능력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앞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그 수준으로 보면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보다는 훨씬 앞섰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접근해서 거기서 위성을 활용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이 왜 그런 그 미사일 개발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건 이제 핵이라는 것과 이제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로 접근할 때 핵을 갖고 나가면은 그 핵을 중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현재까지 무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을 안전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지점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으로서의 발사체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북한이 우주 기술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주 기술의 발전 방향과는 차별을 둬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증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면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발사체라기보다는 미사일 기술은 사실은 미사일은 굉장히 소형입니다. 대륙간 탄도탄도 작아도 돼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은 대략 일단 추력이 100톤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누리호는 일단 추력이 한 300톤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톤짜리 추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은 저 궤도에 조그만 거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우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그 로켓 기술이라는 건 예. 좀 더 스케일이 커야 된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역할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 올해 새로 이제 문패를 달고 나서 어떤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무슨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공군이 그 우주 관련 업무를 이제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대 그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의 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나름 이제 우주 정책 분야나 또는 전력 또는 조직 인력 분야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항공 우주 전투 발전단으로 이제 부대 명칭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면서 그동안의 그 업무들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재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공군이 항공 우주군으로서 이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그 핵심 과제들을 네. 선별해서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정책 분야에서는 공군 그 민군 우주 전문가를 활용한 어떤 그런 그 공군 그 우주력 발전위원회를 이제 네.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군 외부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민간 그 우주 전문가들이 있고 네. 우리 이제 군 내부도 그동안 좀 많이 그 우주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렇게 양성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런 어떤 민군 우주 전문가 간의 어떤 소통이나 또는 그 협업의 기회가 좀 적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력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소통과 그다음에 협업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테고 네.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전력화되는 전자강화 위성감지 체계 전력화에 이제 연계해서 이제 고출력 레이저 추적 체계나 또는 이제 레이더 우주 감지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에도 이제 가끔 나는데 초소형 전술정 체계 네. 이런 정찰 자산도 이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 인력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주정보 상황실 이런 기능 확대나 네. 또는 이제 전문 인력의 어떤 지속적인 양성 이런 부분도 이제 중점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2월 초에 부대 명칭이 바뀌었다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예. 예. 명칭대로 정말 예. 기능도 새롭게 바뀌고 예. 또 민간 인력도 많이 활용할 예정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주군이란 용어가 예. 이제 또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벌써 우주군을 만들었다 했고 이제 예, 미국도 맞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예. 거기다 요즘에 유럽이 또 우주군을 뭐 만들겠다는 용어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장님께서 군사 선진국의 우주 전력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예.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주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군 창설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 우주 전자전이 이게 통합된 그런 전략 지원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는 공군하고 이제 우주군을 통합한 항공 우주군으로 네.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주부대 창설을 지금 준비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일본도 준비하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고민이 깊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국방 선진국들은 정말 발빠르게 그리고 또 때로는 전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주와 관련된 기술 확보하고 또 대비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주력 건설 분야가 이제 민간 분야랑 또 비교해 봤을 때는 네. 무엇이 다른지. 예, 요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안보 분야와 직결됐을 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국방과 관계되는 우주력은 민간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술적 수준과는 좀 다른 차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우주로 접근해서 우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거기 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방 우주는 보다 그 즉각적인 그런 대응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성을 띄우다가 그 위성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럼 그 위성을 대체할 만한 능력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게 예. 국방력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조건 변화에 대해서도 항시 강건하게 대응을 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걸 네. 우리가 강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더 민간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S 같은 것도 군사형이 굉장히 정확한 이유는 군사적 목적으로는 정확성이 굉장히 생명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국방 우주력을 확보해야만 한다면 그런 그 특징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그 우리의 그 국방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국방 따로 민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네.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방에 관한 그 우주력을 확보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민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제 국방용 위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한 10기 정도의 위성이 올라가 있고 예. 그 10기 정도의 위성은 국방하고는 관계없는 위성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국방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이중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앞으로 우리가 위성을 개발하고 아니면 그 우주력을 확보를 할 때는 반드시 국방력을 감안한 그런 기획이 필요하고 그런 네.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군 협력 필요하다. 네. 지금 이제 국방 우주력 건설 우리도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현실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한미 국방부 간의 우주 분야 협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좀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한미 국방부 간에는 그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우주 분야도 이제 긴밀히 그 협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한미 국방 우주 협의체입니다. SCWG에서 스페이스 코퍼레이션 워킹 그룹에서 네. 이제 우리 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축에 한 축은 이제 우리 저 국방부의 국방정책실의 그 대북 정책관이 수석 대표를 하고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이제 그 수석 대표가 돼서 네. 가정급 회의까지 합쳐서 이제 매년 한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이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긴밀한 우주 협력 관련된 그 논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 공군 간에도 이제 약간 좀 명칭은 다른데 SWG에서 스페이스 워킹 그룹에서 실무 협의체가 네. 이제 운영 중에 있고 또 이제 그 연수 훈련 간에 네. 그 한미 우주 통합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우주 특기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우주 관련된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어떤 우주 상황 즉 어떤 뭐 GPS 잼밍이다 아니면은 어떤 통신 잼밍이다 어떤 이런 우주 위협에 대해서 서로 공동으로 연습하는 네. 그런 어떤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미 간의 우주 협력이 뭐 국방부 간에 예. 그리고 공군 간에 그리고 또 훈련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김 교수님, 예. 한미 우주 협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더 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네. 저는 사실은 좀 의견이 다른 것이 다르십니까? 보완이라기보다는 네. 또 확장 넓혀 확장.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실력이 대등해야지 협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우리께 뭐가 있어야지 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우주 협력 중에서 우리 인공위성을 고급 인공위성을 만들려면 고급 부품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준다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죠. 미국 국무부가 수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이해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해를 받아서 물건을 사올 때도 적정한 가격으로 사오기 위해서는 우리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자체 인력도 네. 충분히 이제 보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등해지려면 저는 우리 자체의 발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네. 군에서 꼭 해야 될 건 지금 할 사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자체 발사 능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어야지 네.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대등하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예.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실력 더 확대해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교수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죠? 예, 네. 예, 예. 저 김승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뭐 100% 네.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한미 간의
우주 국방 협력은 사실 너무 일방적이다. 아, 예.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우주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우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공군력, 우주력을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그게 아주 고급 정보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실증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지금처럼 뭐 100대 0이 아니라 100대 10 아니면 90대 10 아니면 80대 20 정도까지 수준은 가야지만 예. 진정한 의미의 한미 우주 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앞으로 공군 발전에 주로 주가 돼서 그런 발전 방향으로 더 지속돼야 되겠다. 네. 그래야지만 특히 이제 우주 협력에 근거한 어떤 상호 공조가 가능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해야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좀 공고해집니다. 네. 인적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고 신뢰 구축이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협의를 하고 상호 협력을 하는데 확실히 부드럽게 갈 수 네.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민간인으로서 본다면 그런 관점이 아직도 군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 구호로 외치는 그런 우주력 확보가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항공우주 전투발전단이 네, 예. 탄생한 겁니다. 네. 제가 뭐 재밌는 얘기로서 일부 하나를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미국의 우주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금도 얼마나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난해 미국 공군에서 2개의 큰 인공위성 과제를 발주했어요. 예. 하나는 세대 인공위성을 올려가지고 그 전략 미사일 경보 위성 그게 29억 달러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세대 GPS 위성. 이건 이제 재밍도 피할 수 있는 GPS 위성 22대를 만드는 사업인데 네. 72억 달러입니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네. 넘는 사업을 락히드 마틴이 따갔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네. 우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력을 더 향상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예산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처장님 두 분 의견 이제 주셨습니다. 이제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일까요? 2014년에 한미 간의 양국의 합의로 인해서 미군 그 전략사령부로부터 우리가 고급 정보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정보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주정보 상황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우주 정보 상황실의 그 역할을 이제 말하기 전에 그 우주 상황 인식, 즉 그러니까 스페이스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니스라고 이제 그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그 미국의 이리듐 위성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이제 코스모스 위성에 이게 충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충돌되면서 이렇게 많은 파편들이 지금 현재 우주 공간을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 보면 대략 한 그 탁구공 크기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우주 물체가 한 2만여 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우주 물체 위성뿐만 아니라 그 우주 그 이제 쓰레기라는 말도 하는데 네. 이런 어떤 그 우주 물체들의 어떤 그 속도는 뭐 궤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7.9, 뭐 8km/s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네. 돌기 때문에 위성에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거의 이제 위성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년 그 미 전략사 주관으로 글로벌 센티넬이라고 그 우주 상황인식 염수 훈련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공군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우주 선진국들이 모여서 워게임부터 어떤 그런 대응 절차를 서로 이제 논의하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그 SCW를 통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공군이 그 미 전략사로부터 어떤 그 고급 우주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국내 그 우주 관련 그 기관하고 서로 이제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주 정보 상황실의 역할은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국가 우주 자산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네.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그 우주 캅이라고 있습니다. 우주 작전 공동 상황도.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주 기상이나 또는 이제 GPS 어떤 그런 재밍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탑재를 해서 연습 훈련 간에 이제 전 어떤 군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또는 그런 고급 정보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예. 한미 간 그리고 국내 예.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 그 우주재난 대응 개관 이후에 혹시 그 실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한 예.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우주 물체 추락이나 이제 우주 물체 그 충돌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면은 네. 국가 우주 재난 그 대응 체계가 이제 작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 경보 단계가 이제 4단계인데 네. 제일 밑에가 이제 관심, 그다음에 이제 주의, 경계, 그다음에 이제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의 단계 같은 경우는 그 우주 물체 추락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문연구원의 우주 물체 추락 상황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예.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우주 물체 충돌의 경우는 항우연 카이스트에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간 위기가 고조돼서 그 경계 단계로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주 위험 대책 본부가 이렇게 이제 네. 운영이 되고 이제 당연히 우리 그 우주 정보 상황실 요원이 거기 이제 24시간 파견을 네. 해서 서로 이제 공동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그 4월 달에 그 탱궁 1호가 한번 이렇게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그 러시아의 그 우주 정거장 미르가 한번 이렇게 추락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작년에 저기 추락한 그런 중국 우주 정거장 그 탱궁 1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 2001년도에 그 미르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제가 가능해서 네. 그 추락 예측 지점을 알 수 있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탱궁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네.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 우주 재난 대응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저희 이제 우리 우주 정보 상황실도 그 미 전략서로부터 예. 실시간 그 추락 정보를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책본부나 상황실하고 이제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예. 대한민국 공군이 특히 우주 정보 상황실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교수님 아마 이 질문에 이 교수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우주 상황 정보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하면 좀 더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완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 우주 상황실이라는 게 그 우주력을 확보를 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 상황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결국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뭐 현재는 우리가 공군에서 우주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 네. 그러니까 우주력은 무엇을 포함해야 될 거고 우리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주 상황실을 설치하고 1단계는 뭐하고 아마 3단계까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3단계까지 갖고 갈 때의 액션 아이템들은 뭐고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군 전체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네. 게 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런 게 만약에 결여된 상황에서 우주정보 상황실을 계속 운영한다 그러면은 그 상황실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옳은 일이지만은 네. 옳고 그래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지만은 목표를 좀 상실하는 게 예.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우주 상황실을 활용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 한미 협력의 틀에서도 이게 움직일 수 있게끔 네. 한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네. 인력 교류도 좀 될 것 같고 인력 양성도 될 것 예. 같고 그로 인하여 그 우주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현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인가라는 방향 설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보다는 조금 좀 앞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우주정보상황실이 이제 2015년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네,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우주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 상황을 보는 것은 네. 아주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주어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크기에 맞춰 가지고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예. 여건에 봐서 우리 한국 공군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서 방향을 잘 정해야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군의 현재의 공군 인력만으로는 전 힘들 거라고 보이고 네. 새로운 공군 인력을 이제 뽑을 때 전문 인력을 뽑아서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민간 네. 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일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미국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네. 아주 좋은 로드맵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네. 뭐 공감합니다. 방향 설정을 좀 더 잘 점검해 봐라. 그리고 네네. 인력 확보 중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역시 한미 협력을 또 잘해야 된다는 말씀. 네. 아마 지금 처장님이 새겨 들으실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죠?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미국 전략사령부 정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보 수집이 큰 과제일 겁니다. 올해 이런 큰 과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또 공군에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략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을 좀 더 듣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이제 전자강화 위성 감시 체계가 이제 전력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 중에 있는데 네. 전자강화 위성 감시 체계는 사실 이제 우리 군이 처음으로 갖는 그런 어떤 우주 감시 체계입니다. 그래서 네. 나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네 곳에 네. 그 탐색 및 추적, 식별 만환경을 설치를 해서 그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그 공개된 위성이나 또는 이제 비공개된 위성을 어떤 탐색, 그다음에 이제 추적해서 네. 어떤 위성의 어떤 그 정밀 궤도 정보나 또는 이제 영상 정보들을 이제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런 어떤 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이제 그 국내 우주 관련 부서하고 서로 긴밀히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처장님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요. 2018년 국방백서에 네. 공군은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 전력화와 연계해서 한반도 상공의 위성 활동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감시 통제대를 창설할 것이다라고 강조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가 이제 사실 우리 군이 이제 처음으로 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운영 요원들은 상당히 그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요원들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위성 감시 통제대가 이제 창설이 되면은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 요원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정비를 하는 이제 정비 요원들로 이제 구성될 것이고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하고 연계해서 창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 요거는 이제 올해 말에 갖춰 나가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동시에 이제 그거와 관련한 위성 감시 통제대가 그렇죠. 만들어진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군에서 우주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바쁘십니다. 그리고요. 공군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는데 제가 또 보니까 공군이 초소형 전술 위성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맞는 말이죠. 예. 그럼 여기서 이 개념 초소형 전술 위성 체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우주 선진국의 어떤 그 위성의 이제 개발 추세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중소형 위성들, 그러니까 네. 대략 이제 한 100kg급 이상이 되는데 그 위성들의 어떤 개발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개발보다는 오히려 저가의 네. 저비용의 그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 뭐 사실 이제 저희 그 공군이 이제 그 초소형 전술 위성 체계라고 해서 그런 초소형 위성군, 그다음에 공중 발사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영상 분석 체계를 하나로 세트로 해서 이제 구축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의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중소형 위성 한 5기 정도면은 재방문지기가 약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어떤 초소형 위성 저비용으로 이제 그 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서 낮은 비용으로 해서 한 초소형 위성 한 20에서 30기를 운영할 경우에 네. 그 재방문지기가 그 30분 이내로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중 발사체의 경우는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시에 적시에 그 우주 발사체, 저 인공위성을 이제 띄울 수 있다는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우리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지리적인 어떤 그런 제한상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영상 분석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소형 그 위성의 그 획득한 그런 영상이 해상도가 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영상 분석 체계가 항상 이렇게 세트를 해서 이제 개발되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공군이 이런 또 초소형 전술위성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추진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이제 안보 상황이나 이런 어떤 다변화된 어떤 그런 전방위 위협에 예.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 신속한 그런 대응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초소형 전술 위성 체계가 구축이 되면 이게 유사시에도 활용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역시 민간군 협력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군사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렇게 민간군 협력을 하고 있는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 또 우리나라가 도입하면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군 협력, 특히 군사 선진국 이런 네. 것 때문에 제가 먼저 민간 우주 투자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쪽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민간 우주 투자는 두 꼭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우주 탐사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그 지식의 한계를 넓혀가는 네. 노력이죠. 이게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주 탐사를 하는 이제 주 목적이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요즘 들어서 나온 것은 이렇게 개발된 우주 기술이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 기술 산업화는 국가도 투자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민간에서도 많은 네. 투자를 합니다. 벤처 투자를 하고 네.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하지 네. 않겠습니까? 자기 돈 그냥 기부하기 위해서 벤처 투자하는 사람은 네. 없으니까요. 사실은 앨런 머스크나 그 아까 말씀드린 제프 베조스 같은 IT 억만장자들이 화성 탐사를 하겠다는 목표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 요즘 들어서는 기존의 그 우주 기술을 통한 방송, 통신, 중계, 인터넷 연결, 지구 관측, 자료 판매 이런 것들에 덧붙여서 우주 관광, 우주 채굴, 네. 달 화성 탐사, 그다음에 우주 태양광 발전 등이 굉장히 활발히 네. 거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스페이스 2.0 네. 혹은 뉴 스페이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주 자산이 굉장히 예. 우주에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는 10년 이내에 지구상에 있는 그 3D 공장들, 네.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은 상당히 많은 것이 우주 궤도에 올라가게 되겠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자산을 누가 네.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각군이 보호해야 되고 네. 자기 나라 건 자기가 지켜야 될지도 맞습니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군이 자기들의 장비를 올려가지고 또 하는 것들도 또 필요하지만 네. 또 일단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군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외국 선진국의 그 제도를 하나 본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인도의 우주 통합당 같은 네.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네. 저는 생각됩니다. 민관군 협력 시스템인데 일단 인도의 3군이 이제 운영에 참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인도에는 우주부가 있습니다. 네. 우주부 산하에 이스로라고 그 인도 우주 연구소죠. 네. 거기하고가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인도의 우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걸 또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기관을 한번 만들면
군도 활약 예. 필요한 걸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고 뭐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공군도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교수님도 뭐 덧붙일 의견 있으시죠? 예, 지금 우리 이대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형 전술 위성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초소형 위성을 활용하겠다. 두 번째는 공중 발사를 하겠다. 네. 세 번째는 그 위성 영상, 획득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AI 분석 체계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초소형 영상 위성으로 우리가 30개 정도 띄워갖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의 영상을 획득하는 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이 획득한 영상을 같이 활용해야만 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AI가 도입된 분석 체계를 만든다는 건 이건 국가의 네. 기반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네. 국가의 발전 체계와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단지 이제 공중 발사 장비 같은 것들은 이제 민간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기능이 향상된 고기능의 초소형 위성 발사체는 또 이제 군이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네. 제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군에서 많이 그 한미나 아니면 다른 외국의 무기를 사오면서 하는 옵셋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예.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초소형 위성에 대한 체계를 분석을 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그런 연구를 덧붙인다면은 네. 그럼 적절한 민군 그 협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모델을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차장님, 이제 이렇게 이제 민관군 또 민군 협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또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3군 통합 발전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이는데 예. 이런 점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그 우주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 합동 작전을 그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주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군에 의해서 어서 소유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도 아니고 사실 이제 우주 공간으로부터 획득되는 그런 정보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합동 작전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필수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합동성 어떤 강화나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조직적인 면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현재 우주 조직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공군의 우주 발전처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의 미사일 우주 정책과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조직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군 그다음에 해군 그다음에 이제 합참 연합사 네. 등에서 이제 우주 조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이런 합동성 기반한 그런 어떤 그 국방 우주력 발전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예. 우주 조직력 꾸준히 좀 확대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우주에서 작전을 잘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우주력 강화 방안 어떻게 이뤄지면 좋을지 당부와 다진 말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공군에서 그 우주 발전처를 확대 개편해 갖고 네.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될전정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될 수 없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화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거 못지않게 이제 군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로드맵, 네. 연차별로 나는 무슨 일을 하겠고 그게 어떤 연계가 될 것인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공군은 그 공군력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군력과 우주력이 합하면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래서 네.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아이템을 좀 정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향성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사실 독자적인 우주 작전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반 상황하고 여건에 맞춰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선 현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R&D를 해야 되고 그런 네.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R&D 예산이 전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은 R&D 예산을 전부 국방부가 다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초연구소부터 최종 목표로 가는 R&D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미국 같으면 기존 R&D 비용만 해도 이거 군사비가 아니고 R&D만입니다. 네. R&D만 해도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그중에 50% 이상이 전부 군으로 갑니다. 네. 나머지 이제 뭐 10% 20%들이 뭐 헬스라든지 나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다시 군으로 갔을 때 3군, 4군이 각자 또 돈을 써야 됩니다. 기존에 쓰는데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군으로 가서 공군에 또 기존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예.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미국 좋다고 미국만 쳐다보고 할 수는 네네. 없습니다. 우리 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잘못 군에서 너무 센 걸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네. 있고 우리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민군관 협력이 굉장히 키워드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군사 선진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벤치마킹하는 노력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차장님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우주라는 이게 테마를 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이제 네.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주 분야가 이제 고가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그 숙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 안보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이제 우주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전장 영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도 이제 교수님들이 많은 그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민간 그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군 협력을 좀 활성화해서 저 효율적인 어떤 국방 우주력 건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국방 우주력을 향한 공군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지지를 보내줄 겁니다. 예, 이제 우주를 향한 공군의 어떤 도약과 그 예. 노력에 저도 역시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교수님 말씀 좀 잘 활용해서요. 예. 우주력 강화 측면에 예산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또 기존의 이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또 협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은 물론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해 우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공군. 지난 70여 년처럼 빈틈없이 조국의 영공을 수여해 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